직장 상사와 동료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 직장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막대하는 사람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관두고 싶다. 원흉이 주변에 있으니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에 누구나 싫어할 짓을 하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자멸한다. 해선 안 될 일을 하건 한다거나 독한 사원에게 뭐 하나 잘못 걸려서 결국 망한다. 다만 그건 훗날 일이니 지금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상대가 변할 것이란 기대를 모두 버리고 나의 속마음을 바꾸는 거다. 원래 밖에서는 보지도 않을 사람이란 점을 인식하자. 상대를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한다. 지나가는 욕쟁이 행인 정도가 딱 좋겠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뭐 어쩌라고를 반복한다. 상대를 직장 상사나 동료가 아니라 행인처럼 대하는 속마음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확실히 도움이 된다. 가만 보면 별 중요한 인간도 아니다. 별 가짜는 인간이 귀한 내 삶에 활개치고 다니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 5가지 특징. 1. 습관적으로 폰을 본다. 온종일 손에서 폰을 놓지 못한다. 폰을 보지 않으면 금세 불안하다. 일종의 금단 현상을 보인다. 2. 툭하면 눈물이 난다. 조금만 슬프거나 감동적인 영상, 글, 사연을 보면 눈물부터 팽 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자주 울컥한다. 3. 추위를 많이 탄다. 정확히는 몸이 서늘한 감각을 싫어한다. 혼자 있을 땐 이불 속을 좋아하고 함께 있을 땐 스킨십을 좋아한다.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한다. 4. 사람들 앞에선 밝은데 혼자 있으면 급격히 침울하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산다. 그래서 주변에선 전혀 모른다. 밝게 웃고 최대한 멀쩡한 척 하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는 줄 안다. 5. 이별부터 생각한다. 사람들과 만나고 있을 때도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혼자 남겨질 생각에 우울하다. 연애를 시작할 때조차 이별부터 걱정해서 겁을 먹는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외로움에 깊숙이 공감한다. 남일 같지 않기에 더 신경 쓰고 잘 챙긴다. 정작 자신의 외로움은 돌보지 않은 채. 고독한 자신을 혼자 마주하고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다. 남을 챙기듯 나부터 돌봐야 한다. 자기 자신을 돌볼 때 비로소 외로움도 찬찬히 잦아든다. 죽을 때 생각날 순간. 엄마,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죽을 때 생각날 것 같아. 그래? 부엌 한쪽에 서서 저녁 요리를 하느라 바쁜 수기. 수기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슬쩍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손에 쥐고 있는 요리에 열중했다. 도마 위에서 두부를 써는 소리가 울렸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고소하고 얼큰한 향이 배어서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식욕을 자극했다. 하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슬은 수계의 등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주 봐온 흔한 일상이다. 그런데 오늘은 유달리 아득한 기분이 들었다. 어째서인지 2번 다시 못 볼 장면인 것 같았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럴 것만 같았다. 아니,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갑자기 사러워졌다. 아무리 영원한 건 없다지만 엄마를 볼 시간마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일 말이다. 나를 낳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고 지켜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 언젠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는 선택할 수 없이 강제된 일이다. 슬은 자유의지를 사랑했다. 타고난 성격이 외적인 제약과 구속을 싫어했다. 따라서 자연스레 강요받는 것 역시 몹시 싫어했다. 어릴 때부터 반발심이 강하여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누군가가 억압하면 반드시 반항했다. 그만큼 강요를 싫어한다. 한데 생물이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 강요마저 넘어선 강제다. 죽음은 반항조차 할 수 없게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다. 인간은 늙어갈수록 신체의 어딘가가 노후화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현대에선 이를 병이라고 부른다. 숙은 이미 무릎이 파열되어 대수술을 거쳤고 제대로 뛰지 못했다. 손가락은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설거지를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척추 협착으로 인한 허리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 숙이었다. 슬은 병원비를 해결하고 식기세척기와 안마의자를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사줬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일까? 슬은 벌써부터 그리움이 앞섰다. 그리움은 잃고 나서야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던가? 아직 잃은 적도 없는데 벌써 아득한 느낌과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이런 자기 감정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앉아있던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한창 요리 중인 숙의 등 뒤로 가서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먼 훗날 언젠가 슬이 죽을 때 떠오를 장면임이 틀림없다. 나 하나도 버거운데 주변을 짊어진다. 살다 보면 나 하나 숨쉬기도 버거운데 주변을 짊어져야 할 때가 있다. 가난한 상황에 돈을 벌 수단도 마땅치 않은데 가족이 아픈 경우, 내 몸과 정신이 심각하게 아픈 상태인데 곁에 소중한 사람이 더욱더 심각하게 아픈 경우, 상황이 이러하니 생각할 여유도 없다. 소중한 사람부터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매우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이미 끊어지기 직전일 만큼 당겨진 고무줄 위에 무거운 짐과 돌덩이를 추가로 얹은 모양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어금니를 깨물고 버틴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보다는 낫기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차라리 나를 희생하는 게 낫다고 여긴다. 이처럼 기특하고 가여운 마음이 또 있을까? 기적은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다. 기꺼이 희생하는 당신의 마음이 기적이다. 가슴에 간직하길. 그대가 바로 그 손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임을.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임을. 당신의 희생으로 지켜낸 모든 순간이 가치 있다. 기적처럼 아름다운 가치를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냈다.